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로 출퇴근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세종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9도까지 내려간 것을 비롯해 충청권 전역이 냉동실이 된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인 일요일 낮부터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면서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영하 15도가 넘는 매서운 한파에 털모자를 눌러쓴 시민들이 역사 안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고 옷깃도 새어보지만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냉동고를 방불케 하는 강추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얼려버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밖에다 놔봤는데요. 30분이 지나서 얼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지금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초속량 6m의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운데 바람까지 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손발이 다 얼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세종의 수온주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8.9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청양과 계룡, 천안 모두 영하 17도를 기록하는 등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도 본가 내려가려고 대전역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추워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안을 뺀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냉동고 추위는 주말인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0도에서 2도에 머물러 한낮에도 매우 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내륙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대전의 낮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는 등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내려가 평년보다 낮겠으나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상청은 다음 주 초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다 주 후반쯤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다며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한랭 질환 등 건강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올해 1주차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99.8명으로 집계돼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은 더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세종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독감 의심 환자로 1000명당 186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역시 146명으로 12월 첫째 주 1.7명에 비해 85배 가까이 늘었고 대전 역시 108.7명으로 지난주보다 2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전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닭 3만 5천 마리를 사육 중인 당진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을 추진하는 한편 AI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은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충남 2건, 세종 1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1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겨울 식중독으로 불리는 로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4주 만에 3배 넘게 늘어나 본격적인 유행이 걱정됩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의 한 고등학교. 어제 새벽부터 학생 20여 명이 한꺼번에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충남교육청과 보건소, 식약처 관계자들이 합동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제공된 중식과 석식, 보존식을 수거하고 오늘까지 증상이 계속된 학생 5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한 상태. 실제 식중독인지 검사 결과는 3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역학조사팀이 와서 도청, 공교육청, 홍성보건소, 식약처, 대전본부지 아직 모르겠고 총괄을 하시는 분들 와서 애들 어쨌든 검체도 수거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겨울 식중독이나 장염은 대부분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여신이아균 등은 저온 상태에서도 균이 활발하게 증식해 겨울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환자 접촉이나 분비물 등으로 전염돼 가족 간 감염을 막으려면 가정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평상시 손 씻기를 비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하고 또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는 변기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락스로 소독을 해주는 것이 가족들 전염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80명이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근 291명으로 늘어 4주 만에 3.6배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환자 10명 중 6명이 영유아들이어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수도권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충남대를 포함한 전국의 거점 국립대 9곳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결단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한국기술교육대와 충남대 등 국공립대들이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하는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50% 가까이 되는 지역 사립대들의 등록금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881건에서 5,707건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27건에서 653건으로 21%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12건에서 9건으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시간과 요일, 장소를 불문하고 선제적인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사건 수사가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를 뚫고 40여 명의 시민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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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지하다는 TJB 보도 이후 이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시민단체 등이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건 송활섭 의원의 검찰 송치 이후 무려 넉 달 만입니다. 이들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째 최소한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 지연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는 더 엄정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부터 권력으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 의원이 무소속으로 뻔뻔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부결이 이제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런 활동도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은 지난 8일 대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개최한 대전 여성계 신년 교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전시 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이 여성 친화 인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2달 동안 한화이글스 한정판 유니폼과 최신 스마트폰, 자전거 등을 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77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0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가 사이버 도박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5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별사법경찰관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철도 특사경인 A씨가 저지른 범행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공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푸른뱀의 해인 2025년을 맞아 새 마음에 영감을 줄 다양한 전시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갑니다. 희망과 치유를 주제로 한 작품전부터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사진전, 그리고 정겨운 현대 민화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위로 푸른 하늘이 드넓게 펼쳐지고 여명이 밝아오며 새벽을 알립니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구불구불하지만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가 듬직한 기상을 뽐냅니다. 여러 잡초가 한데 어울려 풍경하게 뻗어 있어 어려운 세상살이를 잘 견뎌온 서민들의 삶을 격려합니다. 그 속에 보이는 남녀 한 쌍이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어떤 작품은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끌어안고 있다거나 또 어떤 작품은 새벽을 여는 여명의 작품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전시를 보시면서 새로운 기획도 하시고 그리고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틈 사이로 야생화와 풀들이 한가득 담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마치 시골 고택 방 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느낌을 주면서 아련한 향수가 밀려옵니다. 멀리서 보면 활짝 핀 화려한 꽃송이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닭발을 한데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아름다움과 혐오는 경계선에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산수화와 추상화를 넘나드는 판화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아우르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시각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작품의 세계에 조금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한방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아름드리 나무들은 온통 하얀색으로 덮여 있고 푸른 호수가 더욱 선명하게 대비되는 연작입니다.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 작품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산을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하고 그림마다 익살스런 모습의 호랑이가 등장해 정겨움을 더해줍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 방지단은 모두 45명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공개 모집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 고라니 4만 원, 꿩과 까치 등 기타 동물은 5천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종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가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과 차량 무시동 배차 수신 앱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차량 호출이 가능해졌고 운전자도 차량 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배차 수신 앱을 통해 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은 이번 서비스로 이용자의 대기 시간도 축소되고 연간 3천만 원의 유류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유통식품 총 725건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노은과 5종 도매시장,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를 대상으로
방사성 요드와 세슘 정밀 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권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기존 검사량보다 2배 이상 확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취소됐던 세종 빛축제 드론쇼와 불꽃쇼가 오는 15일 폐막식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세종 빛축제 시민추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빛축제가 오는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며 저녁 7시 30분부터 보람동 이응다리 주변에서 하나등이 함께하는 드론쇼와 불꽃쇼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응다리는 전날인 14일 10시부터 전면 통제되며 인근 도로도 폐막식 당일인 15일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통제될 예정입니다.